네, 선생님 오늘은 애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우리가 애착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애착은 주 양육자와 아이가 맺는 정서적인 유대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민감성, 반응성, 일관성.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주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할 때 이 아이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또 다른 대인관계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애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까지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안정된 애착에서는 주 양육자를 안정기지로 삼아서 우리가 그때 쉘터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쵸. 탐험을 하다가 네. 약간 돌아와서 쉬는.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다니다가도 부모를 한번 돌아보고 부모가 저기 있네 그렇게 해서 또 돌아다닐 수가 있고 또 뭔가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막 뭐 안 좋은 게 생겨요. 그러면은 다시 안정기지로 쉘터로 돌아가서 와서 좀 쉬고 에너지를 다시 얻고 그쵸. 다시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안정기지가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정된 애착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바로 낯선 상황 실험입니다. 낯선 상황에서 아이랑 엄마나 보호자를 붙였다가 또 떼어내다가 네. 그래서 아이의 상황을 보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걸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을 때 애가 네. 너무 잘 지낸대. 또 이런 실험들도 뭐 TV나 이제 많이 보신 매체들에서 이제 거죠. 소개를 하기 때문에 어렴풋이는 아시는데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오래되고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실험은 낯선 상황 속에서 유아와 엄마가 함께 갔을 때 아이의 반응, 그리고 이 낯선 상황 속에서 엄마와 아이를 분리시키고 다시 재결합했을 때 이 아이가 보이는 반응과 행동을 관찰을 해서 둘 사이의 관계의 패턴, 이 관계의 안정성을 보는 실험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도형을 준비했어요. 스케치북 나왔다고. 네, 이게 낯선 상황입니다. 현재 네네네. 엄마가 있고요, 네. 아이가 있어요. 낯선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따가 엄마하고 아이가 낯선 공간에 들어갑니다. 낯선 상황 속에서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아이가 어떤지 일단 봅니다. What will happen when her mother leaves the room and when she returns? 그런 다음 낯선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여기 있을 때 엄마가 나가요. 아무 말도 없이. 말도 없이. 그때 우리 아이 반응을 한번 봅니다. 낯선 사람하고 관계도 한번 봅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다시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게 재결합됐죠? 아이가 어떻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봅니다. Soon after, Lisbeth gets a cue to leave the room. 그러고 나서 낯선 사람이 나가요. 또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한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이번엔 얘기를 하고 나가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봐요.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와요. 재결합. 엄마가 들어갑니다. 재결합 분리도 2번 일어나고 재결합도 2번 일어나죠. Lisbeth comes back into the room and the camera records how Lisa reacts. 애착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애착, 안정형. 두 번째는 회피형 애착, 회피. 세 번째는 저항형 애착, 저항. 네 번째가 이제 혼란형 애착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애착 유형들이 각각 이 실험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낯선 공간에 엄마랑 아이가 갔어요. 그러면 안정된 애착은 부모를 안정기지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낯선 돌아다니겠죠. 공간이라도 돌아다니고 탐험하고, 구경을 하고 만져다보고. 놀이감으로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없이 나갔을 때 어떡하겠어요? 불안하죠. 당황스럽죠. 네. 고통스럽고 불안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고 엄마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반갑죠. 엄마한테 매달려서 안도감을 어디 찾고 갔어? 이러면서. 엄마가 위로해 주겠죠. 찡찡거릴 수도 토닥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 나가요. 그러면은 다시 탐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가 안전기지에 있으면 낯선 사람한테도 관심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엄마한테 하는 반응이랑은 좀 다르겠죠. 그쵸. 낯가림이 있고 또 낯선 사람에 대해서 엄마를 체크하겠죠. 그쵸. 그래서 안정형 애착이 원래도 애착 유형 중에서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 양육자와 헤어지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라도 부모가 다시 오면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다시 올 거라는 믿음, 다시 부모가 왔을 때 마음을 조금 쉽게 편안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꼭 엄마여야 되는 건가요? 주 양육자죠. 그렇죠? 이 실험 자체가 그 시절에 엄마하고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엄마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썼지만 주 양육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안정 애착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피형 애착입니다. 회피형. 회피형 몇 프로 정도 돼요? 회피형은 한 10에서 20% 정도로 합니다. 회피형 아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 엄마가 나가도 크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약간 놀랄 수는 있지만 별로 엄마를 찾거나 고통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엄마는 되게 걱정될 것 같아 그러면.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우리 애는 되게 성숙하다. 잘 지내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결합을 했을 때조차 그닥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나갈 때는 약간 싫어하고 왜 나가냐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재결합을 했을 때 별로 안 반기거나 회피하거나 모른 체 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요거는 반복적으로 자기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던 경험을 많이 했던 아이들이 내가 학습된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양육자 패턴에서 이런 경우들이 좀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요구를 했을 때 부모님이 너무 무기력하거나 주 양육자가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 혹은 아이가 뭔가 요구를 했더니 더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아이가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인 그런 경험이 축적된 경우에 이런 회피형 애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The baby puts her hands to her face in a sad expression, puts her face down. When she picks her up, she keeps her head down, her arms out, and then she sits in the chair holding the baby. The baby's still sullen.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저항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양가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제 낯선 상황에 엄마랑 아이랑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안정된 애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탐험을 한다고 네, 했어요. 탐험을 하는데 얘는 탐험을 못해. 엄마가 나가버릴까봐 엄마 신경 쓴다고 낯선 상황에 가도 일단 안전하다고 느끼지를 못해서 탐험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갔어요. 엄마가 나가면 아이들이 고통스럽죠. 네. 근데 이 고통의 수준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엄마가 들어와도 안 달래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소리치고 떼쓰고 악을 쓰고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대한 분노와 엄마한테 의존하고 싶은 이 두 개의 양가적인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재결합했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아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껌딱지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 친구들이 껌딱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죠. 네. 이런 케이스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이런 이제 유형은 좀 많을 것 20, 같아. 30%. 그러니까. 20, 30% 정도 됩니다. 안정된 애착에서 안전기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이 요동쳐도 엄마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주 양육자와 있어도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길까요?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언제 내 마음을 들어줄지 몰라서 항상 요구를 극단적으로 해야만 나를 봐주는 경우에는 엄마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항상 엄마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부모의 패턴이 있거나 반응 정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에만 부모가 반응한 경우에 이런 양가의 애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Mother's left. When she returns, she picks him up. He can't calm down. He's still upset. She offers a toy to amuse him or to comfort him or to distract him, and he slaps it away. She offers another. He slaps it away. He's angry.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딱 안정형 애착이 항상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좀 섞여서 많이 나타나요. 네. 근데 주되게 우리 관계에서 안정형이 더 많거나 이럴 수는 있죠. 근데 보통은 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양육자하고 형성된 어떤 대인관계의 패턴이 이 내면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거를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작동 모델. 네.